요즘 영화 파묘가 아주 인기죠. 묘를 옮기거나 다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묘를 파내는 것을 파묘라고 하는데요. 영화는 깊은 산중의 묘를 파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을 통해 일본 침략의 역사를 환기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영화 이야기냐고요? 네, 주피디도 영화를 보다 보니 일본과 관계된 한 조선 왕릉의 파묘 이야기가 떠올라서입니다. 주피디가 지난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삼릉을 찾았습니다. 말 그대로 서쪽에 있는 세기의 능이라는 뜻인데요. 이 중에 오늘 이야기와 연관된 능은 희릉입니다. 희릉의 주인은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입니다. 장경왕후는 훗날에 12대 왕이 되는 인종을 낳자마자 25살 이른 나이에 산후병으로 사망합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묻혔다가 이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장경왕후가 숨지고 29년이 흘러 중종도 세상을 떠나 희릉 옆에 안장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경왕후와 나란히 잠들어 있는 광경을 견딜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장경왕후 사후 새로 왕비로 간택돼 27년간 중종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죽자 법도에 따라 옛 부인 장경왕후 곁으로 가고 자신은 훗날 꼼짝없이 홀로 묻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17년간 아무 일 없이 잘 누워있던 중종을 무덤에서 깨우는 일, 즉 파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종의 관은 무덤에서 꺼내져 멀리 지금의 서울 강남구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일을 보통 이장이라고 하지만 왕릉을 옮기는 것은 천장이라고 합니다. 중종의 새로운 능자리는 아버지 성종의 능인 설릉 옆 언덕이었습니다. 정릉입니다. 그래서 설릉과 정릉은 한 권역에 자리 잡게 됐고 오늘날 선정릉역이라는 지하철역 이름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종 무덤이 천장된 지 30년 만에 조선 왕릉 역사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왕릉 훼손 사건입니다. 전쟁 발발 1년 후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을 때 평안도에 있던 선조는 할아버지인 중종의 정릉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진상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의병장 김천일 휘하의 특공대가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정릉에 잠입했습니다. 정릉은 소문대로 깊이 파헤쳐져 있었고 관을 태운 듯 불탄 나무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수색하던 대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시신 한 구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관에서 꺼내놓은 중종의 시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상황. 대원들은 일단 시신을 수습한 후에 인근 성종의 릉, 설릉을 확인했습니다. 설릉 역시 파헤쳐지고 불탄 흔적이 뚜렷했고 임금의 유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한양에서 퇴각하고 정릉에서 발견된 시신을 놓고 본격적인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설릉에는 시신이 없었기에 성종 시신은 일본군에 의해 불태워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으나 문제는 정릉에서 나온 시신이었습니다. 이때는 중종 사후 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상황. 그 정도 세월이면 시체가 썩어 없어졌겠지만 회격으로 밀봉된 왕릉의 특성상 미라 상태로 보존될 수도 있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DNA 검사로 손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조선 조정은 중종을 직접 모셨던 5명을 찾아내 일일이 시신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의견은 중종이 아닌 것 같다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선조는 중종 시신 역시 일본군이 불태운 것으로 결론짓고 능에서 죄를 수거해 다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화친 논의가 일었습니다. 조선인의 관점에서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해를 불태운 자들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일진데 국가 간의 관계는 또 냉정할 필요도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조선은 능을 범한 도적을 잡아 보내야만 화친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범인을 잡았다며 2명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2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임진왜란 때 한양에 왔다는 근거도 없었고 더구나 한 명은 전쟁 당시 13살 어린아이였습니다. 화친을 위해 일본이 생사람을 잡아 보낸 것인데 조정에서는 2사람을 돌려보내고 일본을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냥 모른 척하고 2사람을 죽여 복수한 것으로 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조선 조정은 현실론을 선택했습니다. 선조는 2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진범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일종의 가짜 복수를 행한 건데 욕을 당한 성종과 중종이 그런 복수를 용납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선은 이듬해에 정식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정왕후가 중종 무덤을 고향 서삼릉에서 파내 서울 강남구로 천장한 후 벌어진 일입니다. 설마하니 파묘의 결과야 아니겠지만 무덤을 옮긴 후 망자와 그 후손이 최대의 치욕을 겪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종릉 천장 후에 일어난 몇 가지 일을 더 살펴볼까요? 먼저 중종과 부인들이 죽어서도 이산 가족이 된 사연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중종릉을 옮긴 사람은 3번째 왕비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풍수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은 일단 장경왕후와 중종을 떼어놓은 후 자기가 죽으면 중종 옆에 묻힐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남구 일대가 수해에 취약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도 물난리 위험 때문에 문정왕후는 선정릉 자리가 아니고 북쪽 멀리 태릉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태릉도 일본군의 표적이 됐으나 선정릉과 달리 무덤이 단단해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문정왕후도 다른 곳으로 가면서 최종적으로 중종은 혼자 잠들어 있게 됐습니다. 조선에서 왕비 없이 왕 혼자 안장된 사례는 태조와 단종 그리고 중종까지 3명에 불과하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중종은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까지 포함해 왕비가 3명이나 있었는데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점에서 더 특이합니다.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놓고 보니 중종과 3명의 여인은 헤어졌어야 하는 운명이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중종 무덤을 옮긴 후에 직계 자손의 대가 끊기는 일도 일어납니다. 중종의 첫째 아들 인종은 보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 조선 최단명 임금으로 기록됐으나 그때는 중종릉을 천장하기 전이니 논외로 치고 인종 뒤를 이은 다른 아들 명종은 결국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이로써 태조부터 이어져 오던 조선 왕실의 적자 혈통은 명종 때에서 끝나고 후궁의 손자인 선조가 왕위를 잇게 되니 조선의 첫 반개 혈통 임금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국왕의 능을 옮긴 천장 사례는 중종 말고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영능이 서울의 아버지 태종릉 근처에 있다가 경기도 여주로 옮겨갔습니다. 세종 사후 문종이 재위 2년여 만에 병으로 죽고 단종은 숙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요절하는 등 왕실에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자 예종이 세종능을 여주로 옮긴 것입니다. 효종과 순조의 능도 천장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왕릉에서 파묘와 천장은 기륭화복에 대한 당시 우리 조상들의 관념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는 영화, 역사는 역사 아닐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